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임명이 되시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출신이셔서 특별히 어떤 결격이 있다기보다는 공직생활 동안에 자기관리 철저히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관예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보도는 보셨죠, 후보자님? 네, 예, 2023년 6월부터 1년 동안에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한 6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씩 자문료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게 지금 통상적인 전문가 자문료라고 하면은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시죠. 그 2023년 6월에 이제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수협중앙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가 컸던 사안이고 네. 그래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일 거고 대외 활동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년 계약으로 이제 자문 계약을 예,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예. 위원님도 같이 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예. 회의 이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뭐 그 입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전화자문이나 아니면 다른 회의 참석이나 아니면 뭐 그 외부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예. 그 어떤 전화로도 걸 했죠? 그 주제가 이제 처음에 후쿠시마만 할 줄 알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부분이 생각보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회의가 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외에도 장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자문하는 형식이 민간에서도 최소한 전화자문을 했다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남기게 됩니다. 비용 청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인보이스 할 때 참조되는 자료들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뭐 여러 활동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과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예우를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강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특강료도 이게 금액이 큽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HMM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수협에서 250만 원. 1회 특강에 이 정도 비용 과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예, 좀 과하다고 인정합니다. 예. 그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이 자문하신 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받으셨죠?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취업 제한 문제로 그렇죠. 해서, 예, 그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이게 지금 수협중앙회 직책을 맡으면 이게 그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데 그거 신고 안 하셔가지고 과태료 받은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이게 공직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이게 취업 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셨어요? 네, 당시에 제가 2023년 6월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 경우에 수협이 네.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 5월에 이제 자문위원을 해촉이 됐는데요. 네.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그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법원에서 예, 부과를 예, 했던 좋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제가 후보자님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업할 때 당시에 이게 그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적용된 거다.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그 인사혁신처 해석은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이게 그 당시에 취업 대상 기관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그 고시 기간
고시가 되기 이전 기간에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이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고시되어 있는 기관이 26,000개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해석으로 해서 다 찾아내서 본인이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법령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